사형밖에 답이 없어. 저런 새끼는 사형시켜야 돼. 저도 별 수 없나 봐요. 정말 잔인하고 참혹하고 치 떨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을 보면 악이라는 단어로밖에 막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갖다가 뭐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교화를 하거나 개선을 해보거나 그런 여지라는 게 정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사형이라는 단어까지 입이나 머릿속에 품게 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반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형은 정말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오히려 그 범죄 못지않은 또 다른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무안해져요, 조금 제 자신이. 그래서 최근에 늘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이걸 뭐 평생 해결해야 될 숙제, 누가 저한테 부과한 숙제는 아니긴 하지만 저 개인의 숙제이긴 합니다. 클라렌스 네로라는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요. 스콥스 트라이얼, 소위 말하는 진화론 논쟁이라 그러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가 파직이 됐나, 어떤 그 생물 교사와 관련된 그 재판의 그 변호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많은 당시 이제 노조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정부나 사측의 어떤 프레임업, 이런 것에 맞서서 노조 운동가들을 많이 변호했었던, 되게 정의의 편에 쓸 줄 알았던 변호사. 근데 이분의 그 이력을 보다가 재미난 어떤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이 클래런스 데로라는 이 변호사가 이 사건까지 맡았던 거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 유명한 레오폴드 앤 로앱, 요 두 19세? 18세 엄청 부잣집 아들, 엄청나게 똑똑한 뭐 법과대학에 진학 예정인, 근데 뭔가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성애도 약간 있었고, 그리고 니체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취해 있었고, 나는 다른 평범한 인간들하고 달라. 그래서 어떠한 소년을 깨우다가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걸려서 사형을 받네 못 받네 하던 와중에 이제 이 클래런스대로 이 변호사가 이제 고용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그 이 두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게끔 변호를 해서 되게 유명한, 그 변론이 굉장히 유명한 변론이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변론의 일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두 인간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201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17살 김양, 이게 주도 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방조하거나 조종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19세 박양. 나중에 결국에는 얘가 무기징역 그 구형이 됐다가 13년인가 받았고, 얘가 20년인가 받았잖아요. 그죠? 계속 뭐 전자발찌가 차게 되고. 최근에 소년심판이라는 김혜수가 나오는 드라마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조금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을 볼 때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을 때 이 박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최고 형량이니까. 근데 어디까지나 사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양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대 형량이 2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런 사건들 보면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사형이라는 게 좀 독특한 형벌인 건가? 좀 논외로 생각을 해야 되는 형벌인 건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죠. 그죠? 가끔 사형이라는 걸 볼 때마다 나에게 그런 사형을 지지하거나 내가 사형을 누군가한테 내려야 된다라는 그 권리는 또 나한테 없잖아요. 정작 피해자들 중에서 복수심에 불타서 막 사형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복수심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수라는 말을 거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벌을 내릴 때, 죄를 물을 때 복수로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 정의에 입각해서 내려야지. 참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 저와 함께 오늘 같이 한번 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법은 자비를 요구한다. 이게 최후 변론인데 이런 게 좀 400 몇십 개의 단락이 있어요. 엄청 길어요.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 변론을 갖다가 1920년대 사건입니다. 구해보실 수 있는데 저는 몇 대목만 되게 재미나고 흥미로운 대목이 몇 대목 있어가지고 몇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I think all of it shows that this terrible act was the act immature and diseased brains. 결국 이게 책임을 면하게 만들려고 하는 변호사의 말인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을 물을 때 그 책임이 약간 면피가 되는 면책이 약간 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보여준다. 이 끔찍한 이게 단순히 테러블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 테러블한 액트가 성숙하지 못하고 병에 걸린 두뇌의 행위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너무 배심원이나 판사의 마음을 울리는 단어 아닌가요? The act of children, 아이들의 행위. 요즘에 우리 촉법소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소년이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Nobody could explain it in any other way.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다른 어떤 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No one could imagine it in any other way. 다른 어떤 식으로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변호할 수 있겠네. 그리고 I submit your honor that by every law of humanity, by every law of justice, by every feeling of righteousness, by every instinct of pity, mercy, and charity to boys like these. 인류의 법, 정의의 법, 정당함의 법, 동정, 자비, 이런 것들의 모든 본능, 이런 것으로서 요 오늘 판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Because of the condition of these boys, the condition of their minds, all of this should not be visited upon them with a vengeance that is asked by the state. 지금 검사 쪽에서는 복수심을 약간 얘기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런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복수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얘기를 또 한다고요. The age of these boys, independent of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아이들의 나이,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보자. I want to discuss it more in detail than I discussed it before. 내가 이걸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판사님이 이걸 좀 고려 좀 해달라. It is not possible for any court to hang these two boys if it pays any attention whatever to the moral attitude toward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현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여러분 당신이 고려해 주신다면 이 두 아이를 갖다가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지 않느냐, 결국 이 얘기죠. 시대는 바뀌니까. 아이고야 머리 아프다. 또 머리 아파지네. 그러면서 되게 재미난 얘기가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보여주기식 사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지난 뭐 오클라호마 무슨 1995년에 있었던 그 폭탄 테러 사건,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약물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형을 시켰죠. 이런 것들이 막 미국 방송에서 아주 그냥 마치 오락 프로그램처럼 막 전파를 타고. 근데 보세요. 교수형에 처하면 그런 범죄가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교수형에 처하는 것과 그 사건 범죄가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문제지 않느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Was there ever a crime without a cause? 원인이 없는 범죄가 있었던가?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진행된다. 어떤 가설 위에서 진행이 된다? 마치 원인이 없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 되게 재미난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저는 조금 재밌었어요. 논리적으로. Crime has its cause. 범죄라는 것은 그것의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all crimes do not have the same cause. 모든 범죄가 다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야. But they all have some cause. 어쨌거나 어떤 원인을 갖고 있을 거야. People today are seeking to find out the cause.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갖다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유독 우리 법률가들만 그걸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원인을 연구하고 범죄학자들은 그 원인을 조사하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라는 거를 늘 믿어왔고 우리 법률가들만 그냥 쭉 그냥 매달고 처벌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주면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질병의 경우에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질병의 경우에도 과거에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장티푸스를 갖다가 티포이드 그죠? 장티푸스 전염병이죠? 이걸 갖다가 치료하도록 이제 불려진다면 아마 어떤 종류의 우유나 어떤 종류의 물을 그 환자가 마시고 있었는지를 갖다가 알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외를 갖다가 깨끗이 하려고 할 것이다. 다른 어느 누구도 장티푸스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장티푸스 환자를 치료하려고 만약에 법률가가 이제 소환된다면 아마 법률가는 그 환자에게 30일 감옥 때릴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얘한테 장티푸스 30일 때리고 나면 얘만 치유하고 나면 다른 어느 누구도 장티푸스에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범죄 예방 효과, 벌로서 이게 이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이 변론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만약에 그 깜빵에서 15일째 되는 날 병이 나았다 쳐요. 그래도 아직 그 시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를 갖다 계속 그 깜빵에 가둬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일 끝났을 때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그러면 30일 끝났으니까 이제 내보낸다는 거죠. 시간 다 됐으니까. 이런 게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과연 이 사형이라는 벌을 줬을 때 이런 끔찍한 범죄를 갖다가 막지는 못할 테므로 사형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형에 반대하는 논리가 여기서 이것만 있지는 않겠죠. 엄청 정치하고 더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을 텐데, 저는 클래렌스 대로의 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범죄에 대한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 범죄의 결과를 좀 약간 좀 외면하려고 하는, 만약에 살인죄로 죽은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라는 게 항상 외부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범죄자의 내면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선택이라든지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랄지 그런 것도 다 무언가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와는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또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김에 여러분도 함께 나만 당할 수 없다, 여러분도 고민을 하게끔 이런저런 글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